여러분들 지금 전쟁 끝났다고 보시나요? 지금 분위기만 보면 이제 진정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쟁이 정말 종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재소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저는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한 줄이에요. 전쟁이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길어지는 그림. 물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소식이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곧바로 그냥 상승을 보여줬다면 저도 정말 이 종식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더 큰 상승이 나왔을 거라 보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전쟁이 종결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또는 정말 또 장기화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전쟁 이슈는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뭐 이란이 정말 말을 바꿔서 갑자기 종식을 하기 위한 논의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뒤에 논의를 그냥 엎어버리고 또다시 뭐 협상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고 이게 좀 반복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제가 뭐 정보통이 있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될지 그게 감이 잡힐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걸 대신 차트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꽤나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죠. 주가 폭락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자, 이게 마이너스 8%를 뭐 1분간 유지하면 이게 발동된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자, 그만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많이 빠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그 전에 하락분을 모두 다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건 금값이 조금 내려갔던 그런 상황을 봤었고 또는 유가는 상승하고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금은 안전자산인데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뉴스를 보지 말고 시장 반응을 봐라. 전쟁이 끝나는 그림이면 금이 꺾이고 유가는 또 꺾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금은 다시 좀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잠깐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에서 한 방향에 올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 전쟁 뉴스는 하루에도 계속 몇 번씩 뒤집힙니다. 뭐 이란이 정말 종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올라가겠지만 또다시 협상 테이블을 엎는다면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현물은 뭐 내려올 때마다 이런 음봉이 좀 크게 터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고 선물은 뭐 방향성에 맞게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섞으면 멘탈이 같이 터지게 됩니다. 현물은 청산이 없죠. 그러니까 눌림을 좀 받아내는 쪽. 반대로 선물은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한 번쯤 나온다면 뚝배기가 깨지니까 이런 자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대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제가 영상에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온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바뀌고 조건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은 특정 캔들이나 아니면 추세선을 버티는지 그런 걸 보고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시시각각 요즘 시장 상황이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 또 빠질지 모르고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는 뭐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타점도 제가 정확하게 TP 값을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익절을 또 확인했죠. 자, 그래서 스터디룸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 시황이야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텐데 자, 제가 계속 말하는 구간들이 있죠. 이런 고점 추세를 넘어섰던 자리들, 넘어섰던 자리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제가 봤던 건 이 내용이죠. 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런 파동을 보여줄 때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최대 거래량을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지만 평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수 물량이 받쳐지니까 이런 상황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자, 뭐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선이지만 지금은 이 위에 있는 패러렐 채널 위에까지 한번 터치하고 한번 이때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터치는 못했죠. 근데 이번에 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럴 때에는 우리가 곧바로 롱을 베팅하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보고 베팅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예측하긴 했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대로 안 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매매는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챙겨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야 돼요. 자, 이때 딱 꼬리를 달고 내려오니까 숏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흐름을 보고 여기서 숏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밀린다면 여기서부터 숏 타점을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살짝은 애매합니다. 매수 볼륨이 쌓인 상황은 맞고 해당 고점까지 뛰어넘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걸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또다시 한번 밀렸다가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고점 추세에 대한 선을 봤을 때에는 위로 올라가면 빠졌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빠졌다가 그만큼 또 올라왔으니까 이게 명확한 지지선으로 이때 딱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파동이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명확한 지지선이 됐죠. 명확한 지지선이 됐는데 해당 저점과 저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저점을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저점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고점 추세를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봤을 땐 이 4시간 봉이 딱 중간 가격대,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하고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자, 이렇게 빠질 때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 안에서만 딱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딱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도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그나마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이탈했다가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더라도 저는 여기서 롱을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는 파동에 맞춰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전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밑에서 못 잡았다면 아래에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전략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괜히 이런 자리에서 더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먹어보자 하다가 해당 구간까지 딱 내려오면 벌써 몇 프로인가요? 자, 여기서 내려오면 벌써 5%입니다. 마이너스 5%면 20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도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눌림이 아닙니다. 무조건 눌림이 아니고 특정 가격대 안에서 움직였을 때 이게 이탈된다면 특정 가격대 위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흐름을 보고 들어가자는 거죠. 대신 이때 매도 볼륨이 쌓이다가 매수 볼륨이 쌓이면서 이 가격대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물론 제가 영상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딱 마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를 좀 열어봤을 때에는 지금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땐 어제 영상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해당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매도 볼륨이 내려오면서 커진다면 마치 이런 흐름 말이죠. 이런 흐름처럼 내려오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숏을 잡는다면 여기서 잡았을 것 같긴 해요. 아직 이더리움에 대한 포지션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음봉이 떨어지죠. 음봉이 떨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다.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단봉으로 이 양봉을 먹어내는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는 쭉 배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밑에서 위에죠. 위에서 못 잡았다면 아래까지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차라리 이런 구간까지 딱 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마감한다면 근데 다음 봉에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때부터 좀 숏배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못 잡았는데 괜히 여기서 더 내려갈 거야 하다가 그냥 뚫어버리면 그만큼 손실이 가득하겠죠. 자, 이렇게 손실을 볼 바에는 차라리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무조건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조건부 상승이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조건부 하락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 또다시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그냥 단봉으로 꼬리도 달지 않고 이렇게 마감한다면 결국에 하방이기 때문에 이 하방 시나리오 안에서는 해당 구간까지는 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장기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란이 정말 항복을 한다면 끝날 가능성은 보이는데 시장 반응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금과 유가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밑에서 못 잡았다면 롱 말이죠. 롱을 못 잡았다면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는 거고, 숏배팅을 한다면 내려올 만큼 내려온 다음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배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팅할 자리는 기준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측이 아니라 감매매가 아니라 정말 기준을 잡고 그 상황에만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해당 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시 5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트코인 기준인데 해당 구간에 대한 수익을 한번 챙겨놨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제가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그건 아쉽긴 하지만 벌써 지금 채널을 돌파는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못 버틴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고점 가격에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추세선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 우리가 손실은 정말 줄일 수가 있고, 근데 손익은 좀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갈 만한 타점들 또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정말 전쟁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기장처럼 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정 댓글에 있는 또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하실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